자, 민석. 저희 뿌아까 본명 잃어버린 거예요? 민석 맞죠? 그렇지. 성윤스, 민춘스, 그렇지. 정윤스, 레원, 오케이. 자, 보자. 열기구라고 알죠? 열기구가 뭐냐면 이게 공기를 천에 가둬둔 다음에 막 가열을 하잖아요. 뜨겁게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붕 뜨는 뭐 그런 녀석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녀석의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반지름이 50cm인 조그만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구 전체 크기를 봐야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한 요만한 열기구를 만든 거야. 그렇죠? 거기에 공기를 채웠어. 얼마나 채웠냐면 외부 대기압이랑 똑같은 압력으로 채운 거야. 요 PEX의 EX는 뭐 줄임말이야? PEX의 EX는 뭐 줄임말이야? external. 아시겠죠? 외부를 뜻하는 영어 단어 external. 아시겠죠? 그래서 PEX 하면 어디 압력을 뜻하는 거야? 외부 압력. 그게 750토르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열기구라고 하는 이 구조물은 뭔가 딱딱한 애야 몰랑몰랑해. 열기구라고 하는 이 구조물은 딱딱한 애야 몰랑몰랑해. 몰랑몰랑하다는 얘기는 내 외부의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 외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란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도 750이면 안쪽도 750 토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열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천 잘라가지고 이어 붙여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천 조각에 해당하는 질량은 또 32g이라고 돼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바깥 공기 온도가 몇 도? 바깥 공기 온도가 20도씨면 얘가 여기서 뜰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개념을 활용해서? 부력의 개념을 활용해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이게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얘를 지금 이 열기구 자체를 지금 9로 보고 있다고요. 열기구, 9라고. 그럼 9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럼 9의 부피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50cm. 자, 반지름이 50cm잖아. 요거를 세제곱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놓은 이 필기들을 보면요. 필기 잘 봐요. 내가 뭐를 빼놓지 않고 다 써놓고 있어요. 단위. 알겠어요? 단위. 내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 자연과학은 숫자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훨씬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반지름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50cm죠. 그러면 단위 그대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단위 그대로 써야 돼. 그럼 이때 얘를 봐봐. 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왜? 1세제곱미터는 몇 밀리리터예요? 1밀리리터죠? 1밀리리터면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기에 있는 밀리의 뜻이 뭐니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요. 그러면 얘를 세제곱하면 50을 세제곱하게 되는 거잖아. 50을 세제곱을 하면 1000이 생길 거고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올 테니 그걸 바로 리터로 바꿀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뭘 유념해야 돼? 단위를 유념해야 돼.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구해볼 거냐? 열기구 온도가 몇 도라고 돼 있어요? 열기구 온도가 몇 도라고 돼 있어요? 60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 60도 열기구 안에 뭐 들어차 있죠? 이 60도 열기구 안에 뭐 들어차 있어요? 공기 들어차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60도 상태의 공기에 뭘 구해볼 거냐? 그 공기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체 질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체 질량. 기체 질량이요? 예, 기체의 질량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몰수가 그램포 원자량? 바로 원자량?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기체의 질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잘 봅시다. 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읊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P, V는 nRT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때 이게 뭐예요? 몰수요? 그 기체의 몰수잖아요. 예. 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분의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몰수요? 몰수는 기체의 몰수는 뭐분의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몰수는 바로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PV는 분자량분의 질량 RT를 통해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질량만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질량만 알아내려면 반대쪽으로 보내서 기체의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PV 나누기 RT. 알겠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기체의 분자량을 지금 요렇게 표현한 거고 나머지 압력, 부피, 기체상수 온도를 요렇게 PVRT로 표현을 한 거라고. 됐습니까?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 분자량 뭐라고 돼 있어요? 29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뭐 29g/몰을 그냥 그대로 넣은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P가 뭐예요? P가 뭐예요? 압력이죠? 그런데 이 내부 압력은 외부랑 같은 750토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압력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750토르 넣으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 ATM이 몇 토르라고 되어 있지? 760토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750토르를 760으로 나누면 뭐로 바꿀 수가 있겠어? ATM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V가 뭐야? V가 뭐야? 요놈의 부피잖아. 이 V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라고. 그렇게 넣으라고. 됐죠? 그리고 R이 뭐야? R이 뭐야? 기체상수지. 기체상수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0.08206이라고 돼 있잖아. 그대로 쓰고 뭐도 빼먹지 마. 단위도 빼먹지 말고 제발 그대로 다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T가 뭐야? 온도지. 온도 자리에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게 60도씨 상태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온도 자리에다가 60도를 넣으라고. 알겠죠? 하지만 PV는 NRT 계산할 때는 도씨를 뭐로 바꿔야 돼? 켈빈으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273.15를 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계산기에 넣고 또로록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대략 548이 나온다고.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인지 항상 단위 체크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어떻게 해? 토르 어떻게 되겠어? 약분 되겠지? ATM 어떻게 되겠어? 약분 되겠지? 리터 어떻게 되겠어? 약분 되겠지? 몰 어떻게 되겠어? 약분 되겠지? 켈빈 어떻게 되겠어? 약분 되겠지? 뭐만 남아? 그램. 그러면 내가 목적을 한 게 질량인데 단위가 그램만 남았다면 이 숫자는 틀렸을 것 같아?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산할 때는 절대 뭘 빼먹으면 안 된다고? 단위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런데 날아가야 되는 건 안에 들어있는 공기만 날아가야 돼? 그릇도 같이 날아가야 돼?
아, 그릇도 같이 날아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그릇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릇의 질량이 얼마라고? 32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60도씨 열기구 전체의 질량을 고려해야 되지. 알겠어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공기 질량은 548g이고 그릇 질량이 32g이니까 날려야 되는 총 물질의 질량은 580g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580g에 해당하는 어떤 물체를 공기 중에서 날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그러면 그 다음 뭘 계산하느냐? 얘가 존재하는 주변 유체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 부력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주변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릇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피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직 원래 주변과 동일한 20도씨 상태의 공기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지. 여기에 있는 열기구가 없었다면 여기도 다 20도씨 공기로 다 채워져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놈이 뚜시 하고 나타나면서 주변 20도씨 공기를 밀어내면서 얘가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놈이 다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20도씨 공기가 원래부터 채우고 있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질량을 또 한 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쪽 상황하고 뭐 심각하게 다르겠어? 굉장히 유사하겠어. 여기하고 완전 상황이 똑같겠지. 왜? 똑같은 공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자량 각계에서 다르겠어. 다를 리 없지? 그 다음에 열기구 내외부 압력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그릇 부피도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는 거고 기체상수도 달라지겠어? 똑같겠어? 똑같겠지. 오직 뭐만 달라져? 오직 뭐만 달라져? 온도만 달라지잖아. 그럼 60도씨 자리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20도씨를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또 하나의 팁.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보통.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죠. 두 번째,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체계적으로 풀질 않고 답을 성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들을 대강 계산해가지고 숫자를 뭉뚱그려서 중간 과정이 뭔지 알아볼 수 없게 해.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주관식 답안지를 받아보면. 그럼 여러분 잘 봐. 60도씨 때 열기구의 공기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 계산 과정을 남겨놓지 않고 계산기로 뚜뚜 뚫어가지고 548 나왔다고 쳐.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똑같이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틀을 유지해 놓는 게 중요한 거야. 답안지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뺏겼으면 되는 거라고. 목적으로 하는 물리량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지고 뭐냐면은 그 답안지가 깔끔해지면서 채점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60도 자리에 20도만 딱 바꿔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그냥 손으로 계산하긴 못하고 계산기에서 이걸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계산기에 이걸 이미 쳐놨겠지? 그럼 여러분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그대로 쳐넣으면 되는 쳐넣을까? 그게 아니라 이미 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이 수식에서 커서로 움직여가지고 60을 20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계산을 뭉뚱그리지 마. 알겠어요? 항상 중간식 답안지 문제를 쓸 때는 내가 해놓은 최종 결과의 계산을 원 수식 그대로 유지해 두는 습관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그럼 값이 뭐가 나오느냐? 값이 이거 계산하면은 623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봐요. 원래 여기가 20도씨 공기면 여기를 채우는 공기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600g이 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 기존 공기를 밀어내고
이런 식의 열기구를 채워버리면 580g이 되면서 아까보다 가벼워지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가볍잖아? 그러면 가벼운 애는 가라앉게 돼 있어? 가벼운 애는 뜨게 돼 있어? 뜬다. 이게 부력의 개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뭐 밀도에다가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막 부피에다가 그 부피에다가 밀도 곱해가지고 그 F 이퀄 MA로 바꿔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이 무게를 비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일 공간의 무게를 비교해서 그 무게가 가벼운 게 뜨는 거고 무거운 게 가라앉는 거야. 이게 부력의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가볍지? 그럼 얘는 가라앉는 거야, 뜨는 거야? 뜬다고. 장부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뻗고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11번 문제 고! 아, 쉬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갔다 오세요.